자, 화장품 기획 및 개발 3교시입니다. 앞서 1교시하고 2교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마다 약간의 그 디자인적인 부분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100이면 100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나라에서 말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품들은 아마 그 오프라인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들은, 우리나라 제품들은 물론 이제 그런 로드샵에서도 수입 제품들이 많이 지금은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가서 보시면 이 나라의 그런 느낌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은 이제 전문가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을 정할 때 에스테틱 용이냐 아니면 병의원 용이냐 아니면 정말 일반 그렇게 로드샵 용인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문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조금 더 표현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로드샵에서 된다라고, 그러니까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병의원용은 사실은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시술을 하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관리를 받는 거지, 그거를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 즉 홈케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병의원의 전문성, 그 제품의 전문성을 믿고 가시는 거지 패키지가 예쁘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제품을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의원 같은 경우는 제안을 했을 때 거의 거절 못하죠. 그래서 촌스러운 패키지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프나 아니면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너무 만약에 병의원처럼 그 약처럼, 약국의 약이나 연고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디자인하진 않잖아요. 컬러도 그렇고요. 그냥 약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제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 로드샵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눈에 확 띄거나 관심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로 생각했을 때 다른 제품들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오히려 병의원용처럼 만들어서 눈에 띌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지도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프랑스 제품, 저희 지금 회사에 저쪽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지금 오늘 잠겨가지고 거기가 원래 물론 제가 대표이긴 합니다만 관계자가 문을 오픈해 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오프여가지고 제가 이쪽 우리 전시실에 있는 것들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 패셔너블한 프랑스 제품들입니다. 보면 컬러들이 이래요. 아웃 패키지만 해도 컬러들이 이렇습니다. 또 컬러들이 이래요. 보이시나요? 또 얘 컬러도 이래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굉장히 컬러풀해요. 되셨죠? 얘들 다 프랑스 제품이고요. 하물며 굉장히 럭셔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보이시죠? 선물용 같은 느낌인데 소비자용이에요. 보면 이걸 열면 이렇게 설명서 있고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제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이게 이제 프랑스 정서. 되셨죠? 그리고 프랑스 역시도 해외에는 골드가 더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24K 골드, 그래서 뭐 순금, 뭐 18K, 14K 해서 왜 금의 그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 제일 낮은 게 제가 알기로는 14K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9K도 있고요. 굉장히 금이 좀 귀해서 이런 컬러, 또 이 골드를 좋아하는 나라 또 어디죠? 중국 좋아하시잖아요. 레드도 중국도 좋아하고. 그래도 얘는 중국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같은 컬러여도.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돌리니? 그죠? 이렇게 좀 럭셔리하고 좀 컬러풀하고 요런 제품들이 프랑스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대부분 그런 류들의 제품들이 많고요. 또 독일 제품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독일 제품이 이래요.
이렇게 뚝하니 뚝. 뭐가 되게 예쁘다는 느낌은 없죠.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죠? 또 얘 역시도 그래요. 얘 역시도 그냥 그냥 보수적이에요. 여기도 그냥 보수적이죠. 이런 거에 비하면. 그죠? 되게 보수적이고. 아웃 패키지도 이래요. 이거 열어보면 여기 제품이 있거든요. 제품 역시도 옛날 우리 디자인 같은 느낌? 한국 화장품 K뷰티에, 그죠? 굉장히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을 또 잡을 때, 시장 조사를 할 때, 이게 지금 옛날에 엄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님들, 또 할머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머님들, 그러니까 저의 할머님? 이렇게 되겠죠. 나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패키지, 이런 쉐입들 많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많이 만들었었어요. LG생활건강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쉐입이었는데 아직도 이게 엊그저께 저희 테스트하려고 독일에서 온 거거든요. 아직도 이렇고 뭐 광택도 없고.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보면요, 어때요? 다르죠? 그죠? 느낌이 컬러풀하고 얘는 좀 보수적이고. 그죠? 그래서 제품 자체도 제형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프랑스는 새로운 제형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게 지금 다 독일 제품들이거든요. 얘는 그나마 그래도 컬러를 좀 넣었지만, 보시면 얘네는 아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올록볼록. 얘네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도화지 같이, 두꺼운 도화지? 이해되시죠? 초기도 그냥 이렇게 뚝하니 만들고요. 안에 내용물도 보시면 그냥 이래요. 그냥 뚝.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뚝하니 만드는. 물론 독일 제품 중에도 좀 그래도 패셔너블한 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패셔너블한 거를 되게 찾기 어렵고요. 얘도 지금 프랑스 제품이거든요. 프랑스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틴트 케이스도 쓰고, 물론 독일 제품도 틴트는 있지만 이런 식의 이런 것도 재밌게 하고요. 안에를 열어보면 이런 식의 이렇게 틴트 구성.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많이 있죠. 앰플도 보면 되게 예쁘죠? 그죠?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용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컨셉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획이 얼마나, 기획 안이라는 게 굉장히 그 제품에, 어떻게 보면 화장품 다 좋잖아요. 안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겠어요? 그죠? 어딘가에는 안 바르는 것보다 바르는 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내가 셀렉을 당하려면, 그러니까 셀렉 되려면 당연히 이런 패키지라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종이, 이런 페이퍼 박스보다, 이런 패키지보다는 이 틴트, 그러니까 이런 종이보다는 이 틴트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럼 내가 재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회사의 재정이 어떡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를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성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이런 틴트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제품의 성향이 이 틴트가 맞는지. 왜냐하면 이 틴트 구성 자체를 노년층들 있죠. 노년층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캐주얼하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뭐 주얼리도 담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그 화장대 위에 잡다구란 그런 미용 도구들 이렇게 넣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장년층들은,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거를 아예 만약에 주얼리 넣겠다면 주얼리 박스를 사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중장년층한테 이것도 약간 선물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장년층들한테는 패키지가 차라리 이런 느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겟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유기농 제품들 있죠. 유기농 제품들은 또 이래요. 굉장히 유기농 하지 않아요? 여기 뭐 에코서트부터 해서 뭐 다 있습니다. 여기 뭐 동물 실험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유기농 느낌. 이거는 이태리 제품이고요. 이거 역시도 이태리 제품. 근데 여기는 봐봐요.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박스가 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실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획을 하시는 거고, 디자이너들은 또 디자이너 팀이 따로 있으니까요. 디자인 회사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면 내 컨셉, 내 타겟, 내 유통, 여러 가지 재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기획안을 만드신 후에 컨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디자이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멀리서 보면요,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인쇄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인쇄만. 여기 다 그냥 일자예요. 일자. 여기 일자. 이렇게.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휘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휘어서 만들려면 또 돈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 제품 값에 이 패키지 값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제품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그냥 뚝하니 그냥 이런 패키지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디자인만 이렇게 하니까 휘어져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많이 경험하고 많이 시장 조사를 하면 내 제품의 퀄리티는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제품은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미국의 느낌은.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칠해, 허세, 화려함 이런 것들 다 빼고요. 그냥 뚝. 이거 선크림이거든요. 뚝하니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뚝. 선크림은 뭐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데, 선크림 역시도 프랑스는 화려한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미국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제품명만. 뭐 여기 하나 이렇게 무슨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강조하는 식물 성분이나 이런 그림 이런 거 없이 그냥 뚝. 실용주의.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얼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불가리아 제품. 유럽 중에서도 동유럽도 굉장히 실용주의. 거의 이제 예전에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뭔가 화려하고 사치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뚝. 이거는 아이크림인데 이렇게 있고, 이제 스페인이 나와요. 스페인 제품이 어딨더라? 이거 하나인가? 가져온 게? 스페인 제품 있는데. 잠시만요. 스페인 제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자, 이건 스페인 제품인데요. 스페인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자, 맨 처음에 에스테틱 화장품이라는 게 시판되기 전에 관리실에서도 이제 막 많이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통이 가장 활발했던 게 그 나라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화장품들은 어마하게 비싸요. 뭐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고, 홈쇼핑이야 뭐 워낙 대량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비싸라고 할지 모르지만,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싼 화장품을 주세요라고 하면 스위스 걸 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스위스는 에스테틱, 그러니까 그런 피부 화장품 관련된 산업이 발달돼 있고, 그 발달된 이유는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요. 그 산업을 특히나.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뭐 제주도 특산물에 관련된 산업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스위스는 알프스라는 뭐 자연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한 화장품을 만든다라는 컨셉으로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제품은 만들지만 막 유통하고 싶지가 않아. 많이 유통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또 지원을 해주니까. 이해되시죠? 대신에 그들은 세금을 어마하게 냅니다.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의 기술력들이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막 화장품을 잘 만들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패셔너블한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저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린 더 패셔너블하고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유럽은 워낙 인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가부터 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죠. 전 세계로 유통이 나가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수입 화장품은 비싸라는
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이유가 바로 유럽 때문에 그렇죠. 미국 화장품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죠? 유럽만큼. 뭐 일본도 굉장히 화장품 산업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나라 경제가 그쪽이 어려워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에서 그런 것들을 누가 빠르게 흡수를 하냐면 스페인에서 흡수를 합니다.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물가도 낮고 그리고 인건비도 낮고,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 그래서 스페인에서 화장품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이 프랑스 화장품이요, 이렇게 보면 좀 컬러풀해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일 거랑 비교했을 때, 미국 거랑 비교했을 때 훨씬 컬러풀해지죠. 스페인 제품들을 보면요,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그 용기들도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루틴들을 알고 내가 제품을 개발할 때,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정말 고전적으로 뭐 독일처럼, 아니면 나 유기농 컨셉, 이런 유기농 컨셉, 아니면 나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럭셔리하게 뭐 이런 느낌. 이게 대표적인 제품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희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같이 나란히, 나는 로드샵에 우리 제품을 유통을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 어떤 거를 고객들이 픽할지, 소비자들이 픽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용기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얘도 독일, 얘도 독일이거든요. 이 독일 두 개 중에서 더 유명한 회사는 이 회사가 더 유명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련미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그러면 소비자가 이걸 픽할지 이걸 픽할지. 얘네는 특허 물질이 들어간 거고요, 얘는 골드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렇게 뒤는 이렇고요. 뚜껑 부분 이렇고요. 나 언박싱 하는 거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언박싱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지우고 이렇게 언박싱, 그죠? 나 유튜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유럽으로 수출하겠다. 근데 유럽에도 어떤 나라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나는 유럽에 좀 라인이 좀 있어, 인프라가 좀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독일은 이런 느낌, 프랑스 이런 느낌, 뭐 불가리아 동유럽은 이런 느낌. 나 미국에 우리 삼촌이 뭐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다리를 놔주실 것도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하시면 안 되지만, 라인이 어쨌거나 인프라가 그쪽 나라에 있다라고 하면 그쪽 나라들의 정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출을 내가 타겟으로 할 때는 분명히 그 나라의 뭐 시장성,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물가 정도, 국민성, 국민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의 패키지, 브랜드, 그 다음에 그 품목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품목,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목,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목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거죠. 내가 호떡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호떡집을 차려요. 한여름에. 안 그러겠죠? 한여름엔 그래 팥빙수가 낫지 않겠어요? 팥빙수 근데 겨울엔 또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든 사람한테 타겟을 할 것인지, 젊은 사람한테 할 것인지, 나라는 국내인지 해외인지, 그리고 품목은 나는 핸드크림을 그냥 만들고 싶어요. 왜요? 핸드크림을 다 쓰잖아요. 안 쓰는 사람이 아직도 많거든요. 실제로 핸드크림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 쓴다라고 얘기하는 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럴 수 있겠죠. 지금도 사실은 오늘 저 핸드크림 안 썼거든요. 제가 이 업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손을 씻고 매번 핸드크림을 쓰지는 못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매번 쓰겠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안 쓸 거고, 이런 통계가 있을 거예요. 통계가 없다라면 서베이를 하셔야 돼요.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화장품 기획이나 개발이 굉장히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데, 맨 처음에 접근하시려면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베이스를 가지고 업무에 딱 진출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거죠.
화장품을 분명히 그 시장은 커집니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옛날 발언이긴 한데 사실 좀 예전에는 먹고 사는 거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 벌 옷 사는 거 화장품 하나 그냥 이라고 했다면 지금 평균적으로 화장대에 화장품 하나 있는 집 없거든요. 그죠? 엄마 화장대 봐보세요. 아니면 본인들 화장대 보시면 이렇게 크림 하나 이렇게 있지 않고요. 크림, 로션, 아이크림 내지는 앰플 적어도 3, 4종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겹치는 크림으로 2개던 아니면 뭐 종류별로 1개씩이던 예를 들어 뭐 세안제도 예전에는 폼클렌징 하나로 사람들이 지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밀크로 지우고 그다음 폼클렌징 하고 그리고 또 뭐 각질 제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세분화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화장품은 더 세분화될 거고 점점 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될 거예요. 삶의 질은 점점 높아지길 원해 하니까. 못 먹고 살던 시대가 아니고 화장품 하나만 딸랑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거기에다가 점점 더 미디어는 발달하고요. 그래서 홈케어,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들도 너무 많아지고 물론 전문가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은 분명히 커져요. 그래서 분명히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홈케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분명히 나눠질 거고 예전에는 나눠졌다가 지금은 갑자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머 그러니까요. 네일도 집에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염색도 집에서 다 하고요. 뭐 스킨케어도 집에서 다 하고요. 그렇게 다 하실 수 있게 뭐 저희 같은 이런 회사들이 그냥 있지는 않죠. 좀 더 우리도 세분화해서 좀 더 타겟층을 나눠서 좀 더 많은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섭렵을 하시고 그리고 실전에 뛰어들으셨을 때 적절하게 적소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글로벌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생각으로 지금 만약에 홈케어랑 지금 전문 그런 샵들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출시하셔도 좋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장 조사다.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시장 조사가 제대로 되면요.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아니면 온라인 상으로만 봤었던 아니면 내가 좋아했었던 이런 것들의 그런 정보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만들지 마세요. 화장품이 쉬운 것 같아도 재밌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올리브영에 가셔도 너무 제품이 많고요. 그 올리브영에 입점을 안 한 또는 입점을 못한 제품들도 너무 많잖아요. 게다가 아마 뭐 휴일이나 이럴 때 TV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뭐 보지 하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실 때 또는 나 오늘 뭐 보지?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리모컨 이렇게 하면요. 홈쇼핑에 주말에 보면 채널마다 다 화장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공감되시죠? 공감. 그 정도로 화장품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도 많은데 해외 화장품도 많고요. 그 화장품 시장을 뚫으려면요. 정확한 기획과 계획이 그 다음에 개발도 제대로 해야죠. 패키지만 예쁜데 안에 내용물이 별로야. 너무 식상해. 당연히 외면당하고요. 안에 내용물 너무너무 좋은데 패키지가 너무 컨셉하고 안 맞는 거야. 이래도 외면당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이 됐을 때 제2의 아모레퍼시픽의 오너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업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실무적인 부분으로 갈 거고요. 대면으로 했으면 더 실무적이고 뭐 실무를 다 보고 하면 더 아마 가슴에 와닿고 와닿는다는 얘기는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대면일 때 제가 뭐 이거 다 싸들고 가든 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해요. 마케팅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요 어떤 회사든지 간에 꽂힐 수 있어요. 영업이죠. 말하자면요. 우리말로 하면. 물론 마케팅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개발 다 들어갑니다만 좋은 제품을 잘 릴리스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잘 유통을 못 시키면 사장되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진짜 실제로 많고요.
제품은 진짜 좋은데 폐업했어, 회사가. 최근에도 어떤 회사가 그 제품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병의원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외부에도 시중에도 유통을 시작을 하셨고, 그러다가 폐업을 하셨다고 최근에 들었어요. 물론 이제 시국이기도 하고 안타깝긴 한데, 그 제품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유통을 잘 못했어요. 정말로 제품은 진짜 좋았거든요. 약간 병의원이니까 이런 아웃박스나 아니면은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병원 느낌의 뚝한 디자인 이랬는데, 제품은 진짜 좋았는데 그걸 잘 유통만 했으면 회사가 폐업까지는 안 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는 그런 것들까지, 마케팅까지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시는 그런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주 수업했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뭐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아마 다시 공지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공지를 저희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게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약간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용 및 수업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먼저 공지를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수업의 방향을 이쪽도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문자나 아니면은 그 학교 LMS 쪽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